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입장하는 데가 바뀌었습니다. 저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릴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 악담 속에 살아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표현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익을 추구했던 건 아닌데 지금 처음으로 아마 지금까지 제 투자 인생에서 아마 처음 같습니다. 집사람 빼고 아내 빼고는 처음으로 가족분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안 해줬었죠. 투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만원 보내주셨는데 그 돈으로 제가 워런 버핏의 기업을 사라. 제가 또 최근에 개별 종목 세비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서 충분히 수익을 발생해서 그 뜻을 사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아프리카 TV 예전에 또 뭐죠? 네이버 기타 등등 많은 다양한 이렇게 방송 유튜브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내주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받는데 뭐 10,000원이면 저에게는 1,000,000원이 되는 거죠. 100만원. 1,000만원 될 수도 있나요? 개별 종목은 1,000만원, 1,000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주시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게 83년 만에 가장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울 기간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창,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고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83년 만이랍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폭락한 기간이 거의 83년이니까 거의 대공황 수준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08년도 수준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먼저 투자했던 유대한 투자자들의 삶의 투자 방식을 한번 따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스타라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수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의 롤 모델이고요. 또 우리 존 보글,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 그래서 우리 존 보글의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 이게 이제 우리 패시펀드의 벵가드 그룹의 유리했던 첫발이 어떤 좌우명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자산시장에서 상을 줘야 된다는 존 보글 경영에 줘야 된다 이런 헌사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존 보글의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지금 발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죠. TQQ에 투자를 했습니다. TQQ. 물론 QQQ에 했으면 지금의 레버리지를 변동성을 느끼지 못하실 텐데, 그렇지만 저희는 부를 좀 빨리 창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TQQ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워런 버핏은 미국의 굉장히 강세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입니다.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 그래서 TQQ 샀습니다. TQQ를 샀다는 것은 지수에 투자했다는 것이고 미국에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 투자한 겁니다. 전 세계에 투자한 건데 아시다시피 1월부터 지금까지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또 그동안의 금리 인상, 뭐 기타 등등 이건 핑계거리고요. 어쨌든 빠졌습니다. 하락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죠.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83년 만에 빠진 이 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이때는 이제 워런 버핏을 소환시키고 싶습니다. 워런 버핏을 소환시켜서 인터뷰에서 수없이 워런 버핏의 뭐 60년 이후에 투자 서한,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으로도 국내에 발간됐는데 매년 보내죠. 거기에 보시면 워런 버핏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경제 상황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월남전, 기타 등등 수많은 이런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업은 성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기업을 소유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기업을 소유하라.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최근에 워런 버핏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이미 시장이 해답은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 상사를 매입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소리. 아무튼 워런 버핏이 사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호평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지에 샀다느니 또는 이제 나이를 들어서 투자의 해안이 없어졌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시장에서는 워런 버핏의 생각도 흘러갔죠. 그래서 2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일본에 상사 5개 그룹에 투자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고요. 또 에너지 기업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슨 에너지냐?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워런 버핏의 기업을 사라의 이런 해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하나의 회사를 사야 된다면 어떤 기업을 사겠습니까? 세계에서.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소유하라. 기업을 사라. 기업을 사라. 그래서 이번에도 인터뷰에 보니까 그런 말 하죠. 7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 이건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 그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성장했던 기업의 비슷한 종목들이 또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폴 포커가 소환이 되니까 파월에 비해서 폴 포커의 80년도에 연준 의장이 소환되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워런 버핏이 또 물어봤답니다. 이건 물어봤죠. 인터뷰 기사 보시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자가 인터뷰 기준이 얼마 안 됐습니다. 70대 상황과 유사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인플레이션.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뭐라 했습니까? 상관없다. 기업을 사라. 기업을 사라. 기업을 소유하라. 기업을 사라. 그래서 최근에 워런 버핏이 샀던 기업들을 보시면 뭐 5년, 10년은 뭐 기본적으로 뭐 가져가니까 5년, 10년 기본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더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20%잖아요. 그럼 거기 우리가 3배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60%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TQQ와 똑같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워런 버핏의 기업을 소유하는데 어떤 기업을 소유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미국이란 나라와 이거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고 여기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시고 이런 투자에 마인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투자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 이 산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저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극반대의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폴 포커까지 지금 파커까지 소환해서 70, 80년대 그렇게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20%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른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연준 부총재 이렇게 그쪽에 마인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오르면 때려버리겠다. 오르면 누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마인드가. 그러니까 미국은 인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인내.
이제 시작된 인내죠. 인내의 종류가 다릅니다. 인내. 또 옳은 걸 싫어합니다. 옳은 걸 싫어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뭐 잡힐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스탠스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인내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5월, 6월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401K에 가입된 8천만 명 가까운 퇴직자들과 근로자들과 또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에 대비해서 뭐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눌러놓고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카드를 꺼낸 거죠. 일종의. 스프링을 좀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르고 있어요. 눌러. 계속 누르고 있어요. 좀만 튀어올라면 누르고, 좀만 튀어올라면 누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된 스프링이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하면 아시겠죠? 스프링 얼마나 튀어오를지. 지금 누를 만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은 주가가 오른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경 발언들이 조명되고 거기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걸 예상했지 않습니까? 2분기, 2, 4분기 더 안 좋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5일경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이거 시장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또 미국의 스탠스와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걸 다 하락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오런 버핏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투자해놨잖아요. 자원 관련주 쪽에 좀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도 인수한 기업 보면은 에너지 관련 회사가 투자했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더 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미 일본의 상사를 통해서 자원 관련주에 투자해놨고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70년대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50-50. 그 당시에 70년대 주가 오는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50개 종목입니다. 소수 종목만 주가만 당겼습니다. 지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에 미국의 나스닥 100 종목이든 S&P든 어떤 미국의 대표 기업 중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탈락된 것이 다시 반등한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보시면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이 관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중국입니다. 중국은 반대입니다. 여기는 긴축이고 여기는 뭡니까? 완화죠. 완화를 넘어서서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진핑까지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을 좀 풀어주겠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이게 올림픽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의 저주. 올림픽을 한 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그 눈부신 성장을 해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거의 20년간은 좀 박스권에서 헤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88년 올림픽 전까지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89년도에 우리가 1000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85년, 83년인가 4년도에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게 불과 4, 5년 만에 1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200포인트.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 60년대. 그래서 올림픽의 저주가 이제 중국은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20년간 그런 후유증들이 고도 성장에 대한 후유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가 자체가. 그래서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여기 낮춰야 되고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부양책을 발표하고 부양책을 발표하잖아요. 부양책. 그게 지금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지난 30년간 경험했던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계화는 종집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1, 2위의 에너지 곡물 갖고 있는데 농사는 이제 망쳤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관련도 이제 러시아에서 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투자한 말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계속 이게 제가 중국 이야기를 지난달부터 지금 지난번 ELS의 커버링, 그러니까 낙인 상태가 됐을 때 그걸 보고 거의 바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 이야기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한 $5 정도가 되는데 평균 $5죠. $5가 제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 포트폴리오상 5대5로 해놨다죠. 미국의 5, 인의 5,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지수는 이제 투자하지 않고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계좌는 전부 모아서 지금 지수에 투자해 되어 있습니다. 지수에 아시다시피 TQQ, 썰, 그다음에 인 이게 3개에 돼 있는데 비중은 5대5입니다. 전 중국도 좀 높여가는 추세고요. 근데 국내에서 중국 주식 이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서상 또 문제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또 중국은 어찌됐든 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중국은 지금 부양책 또 10월 달에 11월인가요? 중국의 시진핑의 다시 3기 연임이 되느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더 최악의 상황은 중국이 쪼개지는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체제에 대한 안정이 없다면 도시 전체를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체제에 대한 안정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동영상 찍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간에 중국하고 미국은 전혀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는데 지금 현재 연말이 갈수록 중국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긴축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취한 다음에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은 급하죠. 빨리 상승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하루빨리. 그러니까 부양책 발표했습니다. 주식경영에 이런 말이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한 번, 두 번 시장에서 거꾸로 갑니다. 정부 방침과.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정책대로 가야 돼요. 벌써 중국이 2번에 걸쳐서 부양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시주석도 이야기하고요. 지난번에는 경제개발 그쪽에서 했고요. 한 번 더 하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초점이 어디가 초점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오른 거 없죠. 중국은 바닥권에서 지금. 저는 개별적으로 중국의 지수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이제 기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종목은 딱 나와 있죠. 중국이란 자체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크고요. 거기에서 오름불빛을 늘 하는 거의 독과점 성격이고 거의 우리의 필수품 그리고 가격 증가를 쉽게 이뤄내도 그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오름불빛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거의 독점기업, 중국에. 그 어마어마한 대륙에서 거의 독점기업이고 또 가격을 상승시켜도 우리 애플을 산 사람은 계속 애플을 사듯이 그런 표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매니아층이 있는 빠라가죠. 매니아층이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철칙이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 어디에다 사야 할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 개별 종목 세베스에 이제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중국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이 올라줘야 지수가 상승합니다. 저 중국이 제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미 익히 알려져 있고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의 그 정책에 의해서 계속 빠졌던, 중국도 알고 보면 지난 4, 5년간 계속 인플레를 잡았던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고도 성장기에 대한 먼저 경험했고, 여기 이제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로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에.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해서 개별 종목에 여기서 한 종목, 여기서 한 종목 지금 골라냈어요. 골라냈는데 이 두 종목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만약에 저에게 두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리그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 붙여보고, 이 종목 붙여보고 해서 두 개 올라갔는데 미국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을 붙여서 결승전에서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우위가 갈 수도 있고요. 단기간은 여기에도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두 종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 개인적으로 두 종목은 제가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해서 지금 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인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마인드 계시다면, 그러나 지수를 지금 계속해서 적립하셔도 제일 낫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우선 약간 단기적인 느낌으로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 줘야 이런 지수가 오른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2배 오르면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 오르는 거죠. 시대정신. 중국은 한번 상승 턴을 시작하면 옛날 6,000포인트 갈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갔는데, 그게 올림픽 그때였죠. 중국은 또 화끈합니다. 이게 개발도상국의 주가 시장이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그래서 간단하죠. 지금 제 마인드는. 자, 오런 버핏이 말하는 기업을 소유할 텐데 그 기업이 중국이 하나, 미국이 하나. 그래서 이제는 자, 보세요. 자, 100만원 투자했다 이거죠. 100만원. 100만원 가격이 이런 논리인 거죠. 주가지수가 지금 미국으로 보면 14,000에서 28,000, 52,000 간다. 그럼 24,000, 지금 14,000에서 28,000 더블만 가더라도 100% 상승만 하더라도 주가가 10배에서 20개 오른 종목들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이유는 아시겠죠? 해봤잖아요. 우리가 100불짜리가 현재 주가가 100만원 투자했다. 100만원 투자한다면 투자금이 이게 200불, 어떤 A 기업이 200불 가면 우리 10배 오르니까 3배짜리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3배 투자한다고 하면 200불이 100만원이 1000만원 되는 거죠? 네, 1000만원. 이런 것만 상상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200불이 400불 됐습니다. 그래 봤자 주가 4배 오른 거죠. 4배. 4배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1억 되는 거죠. 한 번 더 가면 800불. 8배 오른 거잖아요. 주가지수가, 나스닥 주가지수가 더블 갈 때 8배짜리는 부지기수일 겁니다. 부지기수요. 이거 10억 되는 거죠. 10억. 그래서 또 이렇게 자본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건 이제 3배속. 그래서 미국의 압도적인 1위는 지금 매수하는 건 TQQ예요. 지금도. 작년부터 이어진 이 열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테슬라하고 TQQ가 1, 2등을 다퉜는데 이제는 TQQ가 압도적 1위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1,600불. 그럼 100억이에요. 그럼 16배 나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는 16배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알았던 엔비디아라든가 인텔, 기타 등등 지난 10년간 주가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50배, 100배잖아요. 근데 16배짜리인데? 16배 오른 거잖아요. 16배. 16배까지는 좀 무리다. 내가 고른 종목은 8배. 8배는 쉽지 않겠습니까? 8배. 아니면 4배는 어떨까요? 주가지수가 나스닥이 지금 14,000이다 가정하고요. 여기에서 28,000포인트가 되면 주가지수 요거 곱하기 3x는 10배잖아요. 10배에서 아마 15배 사이가 나죠. 통상적으로. 10배다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8,000에서 56,000 이 정도 더블 정확하게 5만 포인트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또 10배니까 14,000에서 56,000 이 정도 갔을 때 미국의 10년 정도의 3배에서 4배 주까지 오른 거죠. 평균. 그렇다면 이때는 50배, 100배짜리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20배가 난다면 20배짜리를 하나 골라낸다면 피터 린치가 말한 16타 종목을 골라낸다면 100만원이 100억 됐네요. 100억.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로는 저도 프로니까 아주 프로 중에서 낮을 단계에 있겠지만 프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까? 개별 종목이니까 주가 지수가 하루에 33% 빠질 일은 없죠. 없습니다.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33%가 빠질 수가 없죠. 이미 20% 빠질 때 S&P는 서킷 브레이크 걸려서 시장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크루징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느꼈던 것처럼 하루에 33%가 빠져서 상장 폐지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죠. 개별 종목.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저에게 이제 100만 원은 최소한 10억이 됐습니다. 지난번 TQQ에 투자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1,000만 원에서 10억 됐잖아요. 은퇴자금. 그래서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을 지금 못 견디고 계시잖아요. 못 견디고 있으니까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아마 5천까지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불편하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전화로도 느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3천만 원 정도였으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랜. 두 번째 플랜을 이렇게 작동시킨다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여러분의 대박 정보과, 대박이란다. 여러분의 해안과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싶으신지 저는 두 종목을 소유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다른 종목도 좀 더 5종목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투자금이 자랑하려고 찍고 있습니다. 20만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만원이면 저에게는 네, 그렇죠. 20만원이면 20만원? 200만원? 그런가요? 네. 2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또 동영상을 5년까지는 할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성장하는, 그래서 계좌를 별도로 했습니다. 정말 이건 여유자금이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급할 거 하나도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투자금이 정말 저에게는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세 번째 계좌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금씩 나온 돈으로 모아서 주변 분들과 좀 좋은 일들 하고 싶다. 그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매수한 거 또 인증샷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